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한 여인이 친구와 함께 상담을 요청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무난한 인상이었지만 친구의 설명은 단순하지 않았다. 사주 주인공 여인은 평소에도 정신이 멍해졌다가 또렷해졌다가 반복되고 사람들과 있을 때도 갑자기 집중이 끊기듯 멍해지며 밤에는 특히 심해져 잠이 얕아지고 꿈과 현실이 섞이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사주는 경자년 경진월 정해일 갑진시였다. 이 명식의 핵심은 정화일간이 해수일지 위에 앉아있고 월지와 시지가 모두 진토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었다. 정화는 본래 의식의 중심과 감각의 불꽃인데 그 아래 해수라는 깊은 수기가 깔리고 위와 옆에서 진토 습기가 둘러싸면서 정신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정좌해 다사의 신민의 정화가 해수에 앉으면 생각이 많고 정신이 예민하다. 즉 의식이 바깥으로 뻗지 못하고 안쪽으로 가라앉는 흐름이 기본 골격이 된다. 여기에 자수까지 연결되면서 수기 구조는 더욱 강화된다. 자수는 수장령과 원한령의 성격을 가지며 감정과 기억을 저장하는 흐름이고 해수는 귀물령과 무열령, 분리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진토는 귀물령과 조상령, 상문지의 성질을 가진다. 이 세 구조가 연결되면서 이 사주는 단순한 수다 구조가 아니라 자진의 수기가 순환하며 고이는 형태가 된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저장되고 다시 잠기는 물의 구조가 된다. 일지 해수를 중심으로 보면 월지와 시지의 진토가 모두 귀문관살로 작용하는 쌍귀문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귀문은 음과 양이 교차하는 자리로 정신 경계가 흐려지고 감각이 내부로 깊어지는 구조인데 이 명식에서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귀문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현실보다 내부 감각과 기억, 직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된다. 음령관법으로 보면 해수는 분리지, 진토는 상문지, 자수는 조객지와 수장령으로 작동한다. 특히 중요한 구조는 분리지 해수가 상문지, 진토를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구조인데 이는 과거의 감정과 오래된 정서가 계속 현재 의식에 개입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상문지 진술 충미 구조가 개입되면 묘와 무덤, 조상과 같은 오래된 기운의 상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명식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조상의 간섭이나 침투 구조로도 읽힌다. 이 여인의 정신 상태는 겉으로 보면 멍하거나 집중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현실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억, 감정 반응, 사람의 기운, 영적 기운이 동시에 겹치면서 의식이 분산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멍해지는 것은 의식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열려버린 상태에 가깝다. 시지의 상관 구조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한다. 상관은 본래 사고의 발산과 자기 기준의 강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귀문이 결합되면 사고가 외부로 표현되기보다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갇히는 구조가 되고 이로 인해 방어적 반응과 자기 기준 중심성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정화일간이 해수일지 위에 앉고 월시 진토 귀문이 중첩하며 자수까지 연결되어 수기 음기 귀문성이 과도하게 강해진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정신의 중심 불꽃이 주변 음습한 수기와 묘고 기운에 둘러싸인 형상이다. 육효를 보면 자월 무인일에 산지박괴가 나오고 초효동으로 살뇌이괴로 변하였다. 산지박은 본래 깎이고 벗겨지는 괴로서 기운이 약해지고 구조가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정신이 고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변괴인 살뇌이괴는 입의 괴로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인데 이미 약해진 정신이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며 영향을 받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효는 미토 부모효로 구진을 띠고 있고 동하여 자수자손으로 변한다. 부모효는 근본과 조상, 정신의 뿌리를 의미하는데 이 부모효가 세효 자수를 토극수로 극하고 있다. 즉 정신의 기반이 현재 의식을 누르는 구조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조상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업력과 오래된 음적 정서, 구조가 현재 정신 흐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효 관귀는 등사와 함께 작용하여 정신적 압박과 불안을 형성하고 현재 생활 공간이나 가택 안에 음적 압박 기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집 안에 정체된 기운이 사람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3효 처제는 인간관계와 감정 영역의 예민함을 드러낸다. 4효 부모는 현무를 띠며 보이지 않는 깊은 정서적 무게를 의미한다. 이 괴에서 부모효가 2번 나타나는 구조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신의 근본 구조가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5효 자수자손은 머리와 정신 중심으로 보는데 청룡이부터 신경은 살아있으나 초효 부모에 의해 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고는 살아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구조가 된다. 상효 인목 처제는 추자기부터 사고와 상상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 육효 전체 구조를 하나로 보면 정신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활성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구조이다. 살아있으나 정렬되지 않은 의식 상태이며 외부 압력보다 내부 구조의 분산이 더 큰 핵심 원인이 된다. 상담 중 조상과 묘소 문제를 언급하자 여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성격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구조와 연결된 가장 민감한 지점이 자극될 때 나타나는 방어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귀문 구조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며 내면의 불안이 직접적으로 건드려질 때 부정과 회피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 말미에 이 여인에게 지금의 흔들리는 정신 흐름이 단순한 일시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집안 조상과 가택의 음적 기운이 오래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로 보이니 조상 제사를 정성껏 살피고 집안에서도 불공과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며 막힌 기운을 정리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그것을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반응과 함께 강한 부정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오래된 불안과 흔들리는 정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더욱 안타깝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마음과 정신이 지쳐 있을 때는 그 원인조차 모른 채 오래 버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자꾸 꼬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현실 문제만 보지 말고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가족의 업력 흐름, 집안 조상 내력, 그리고 오래 쌓인 마음의 무게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